안녕하세요. 얼리 어닥터 내과 전문의 정성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다름이 아닌 의사가 인정한 건강한 삶을 위한 10가지 조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에 동창회를 나가기도 하고 다른 대표님들과 모임을 나가기도 하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가끔 처음 만나는 분들을 뵙게 되면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동안이신 분들이 있고 나이가 드셨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동안이신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안인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을 잘 지켜주면 이렇게 노화를 좀 줄일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 가지 팁 중에 첫 번째는요, 다름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균형 잡힌 식단이란 거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잘 포함시켜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양 자체가 적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소식은 이 수명 연장 효과도 있고, 장수하는 마을들을 방문해보면 다들 소식하는 생활 습관과 그 양도 적지만 그 안에 적절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접시를 생각하면 이 접시의 반, 2분의 1은 과일과 야채로 채워야 되고, 그 나머지의 반, 4분의 1은 닭고기,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이때 탄수화물은 GI 지수가 좀 낮은 현미나 그런 잡곡 위주의 통곡물로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접시를 만들어서 소식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고요. 단 여기서 이런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유지하면서 중간에 가공 음식이나 여러 가지 단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커피 섭취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커피 중에서도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들이 많은데, 이것만 많이 줄이셔도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이라든지 허브차라든지 당도가 낮은 천연 주스 같은 걸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팁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건강에 좋은 간식을 드시고 다채로운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예상했다시피 운동입니다. 주위에 결혼 안 한 분 중에 굉장히 날씬하고 젊고 자기 관리 잘하는 동생분을 만나봤는데요.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매를 잘 유지하냐고 했더니,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식단을 좀 건강식 위주로 소식을 하고, 나머지는 운동을 매일 1시간 아주 풀로 빡세게 웨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꼭 웨이트가 아니더라도 1시간 이상, 60분에서 120분 정도의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으로 채워서 일주일에 웬만하면 이틀 이상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빠르게 걷고 달리기를 반복하는 유산소 운동, 수영 혹은 댄스 같은 이런 것들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중강도 이상이어야 되고 이틀 이상 쉬지 않고 웬만하면 거의 매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요. 웬만큼 운동을 과거에 많이 했던 사람들은 1시간을 운동하더라도 중간에 인터벌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과 적절히 섞으면 남들 2시간 이상 운동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살면서 1시간 정도는 자기 몸을 위해서 고강도 운동을 좀 넣어서 스케줄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수면입니다.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전날 늦게까지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굉장히 지쳐서 루틴으로 있었던 운동을 못 한다든지 수면 부족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계속 찌뿌둥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스트레스로도 작용하고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성인은 최소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을 목표로 세워야 되고요. 그 취침 시간은 루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취침 전에는 어떤 영상이나 핸드폰을 보지 않고 책을 읽는다든지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한다든지 휴식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연습 기법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취침에 들기 전까지의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추셔서 알람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시에 꼭 취침을 해야겠다 싶으면 9시에 알람을 맞추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취침에 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팁은 수분 공급을 적절하게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결국에 수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수분은 신체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루에 7잔에서 8잔 이상은 중간중간에 틈틈이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수분을 몰아서 마시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마시는 게 좋고요. 이 수분을 대체해서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료로서 수분을 대체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네랄이 많은 생수 위주로 드시고, 또 한 번에 많이 몰아서 먹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먹고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먼저 미리 채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모두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트레스가 급성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만성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10분 정도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마음을 챙기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바로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10분 정도 미리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챙기고 명상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주 바쁜 생활 속에서도 10분 정도는 중간에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는데요.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다든지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심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4초 정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 정도 숨을 멈추고 다시 8초 정도 천천히 숨을 내쉬는 이런 호흡법만 몇 번 하셔도 만성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6번째 팁은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도록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매년 건강검진을 많은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10, 11, 12 거의 그 해가 끝나는 쯤에 몰아서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안 아플 때 자기 몸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몰아서 마지막 타임에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어가지고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 많이 의뢰를 해드리는데요. 종종 제가 대장에 문제가 있어서 의뢰를 해드렸다가 CT를 찍었는데 대장에서는 괜찮고 오히려 다른 장기에서 병변이 발견돼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정기검진이 그 장기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상소견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이런 이상 신호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 외적인 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건강검진을 해서 항상 내 병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때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7번째 팁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런 긴장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면 제가 몸무게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체중이 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내과적인 진료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건강의 적신호의 1등은 체중이 증가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운동도 있었고 앞서 얘기했던 식이요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잘하면 결국에는 7번째 적정한 체중,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식이요법은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유도해서 서서히 체중 변화를 유도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번째 팁은 일단 유해물질을 피하셔야 됩니다. 유해물질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술, 담배는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약물의 오남용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몸에 해로운 환경에 계속 노출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흡연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유해물질을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금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요즘에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니코틴 대체 물질이라든지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금연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음주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면 요즘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런 금주 동맹을 맺거나 금주에 대한 약물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를 병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팁은요. 앞서 5번째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피하기와 조금은 비슷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9번째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을 따로 이렇게 한 이유는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슬픈 감정이라든지 불안감, 우울감이 지속이 된다면 이 부분은 본인이 혼자서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간도 나빠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매우 몸이 안 좋아지신 상태에서 오셨는데 진료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최근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까지도 있었던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과적인 진료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같이 보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살면서 굉장히 우울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의 별거 아닌 일일 수 있는데 그 소용돌이 안에 있게 되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먹고 그 어느 정도의 기간과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기간을 헤엄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점점 그 소용돌이에 빨려들게 되면 정말 자살 충동이라든지 심각한 방식, 나쁜 방식의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마지막 10번째 팁입니다. 앞서서 나온 내용과 약간은 또 겹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0번째 팁은 예방관리입니다.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나서 그 이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건데요. 예방을 해서 막을 수 있으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미 질병이 생기고 나서 막아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설명하자면 병원에서는 예방주사라는 게 있는데요. 독감 같은 경우에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서 독감을 많은 부분을 예방을 하면 끙끙 앓으면서 약 먹고 치료하고 버티면서 다시 이 사이클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본인 몸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잘 쓴다든지 그 외부 활동을 좀 피한다든지 이 알러지원의 접촉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위생적인 생활 습관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손을 굉장히 자주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이런 관리만 잘 하셔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리스트를 좀 만드셔가지고 미리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을 생활 습관에 많이 녹여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이런 10가지 주제는 제가 주위에 둘러봤을 때 자기 관리를 참 잘한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리 병원을 찾아서 다 예방을 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나이에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동안 외모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10가지 수칙을 잘 실천하셔서 몸과 마음이 평소보다 훨씬 젊도록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얼리어닥터 내과 전문의 정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